안녕하세요. 서메리입니다. 요즘은 정말 먹방이 대세죠. 저도 얼마 전에 먹는 라방에 첫 도전을 했잖아요. 사실 처음이라서 꽤 긴장을 했었는데 그랬던 것 치고는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구독자님들과 소통하는 시간이 생각보다 꽤 재미있더라고요. 정말 새삼, 이래서 먹방을 보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구나 깨닫게 되었던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먹방의 범주에 꼭 먹는 영상만 들어가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책을 사랑하시는 제 채널 구독자님들이라면 공감하시겠지만 때로는 글자로 된 음식 묘사를 읽을 때 실제로 눈앞에서 그 음식을 보는 것보다 더 침이 넘어가고 식욕이 돋는 그런 경험을 하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준비해 봤습니다. 오늘 시간에는 풀 HD 영상보다 더 생생하게 맛 표현을 해주는 음식 에세이들을 추천해 드릴게요. 이 영상에는 광고나 협찬이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오늘 추천해드릴 첫 번째 책은 노성미 저자의 일러스트 에세이 먹이는 간소하게입니다. 이 저자는 미술을 전공한 일러스트레이터인데요. 한 10년쯤 전부터 경기도와 강원도 중간쯤에 위치한 산골짜기로 가서 시골 생활을 하고 있대요. 완전한 귀농은 아니지만 작업실 옆에 작은 밭과 정원을 가꾸면서 본인이 먹을 식재료를 직접 키운다고 합니다. 이 책은 그런 저자가 한 해 동안 계절에 맞춰서 해먹은 다양한 음식들의 이야기예요. 본문은 크게 봄, 여름, 가을, 겨울 4계절로 되어 있고요. 각 계절의 제철 식재료로 만든 음식 이야기가 저자의 귀여운 일러스트 그리고 간단한 레시피와 함께 소개되어 있습니다. 사실 여기 담긴 음식들은 전혀 화려하거나 복잡하지 않아요. 봄에는 냉이를 무치거나 시금치로 김밥을 만들고 여름에는 마늘종으로 파스타를 만들거나 장아찌를 담그는 시기입니다. 가을, 겨울에도 매콤달콤한 떡볶이나 따끈한 멸치국수처럼 딱 그 계절에 생각나는 소박한 음식들이 나오는데요. 챕터마다 다르지만 전반적으로 글자가 많은 책은 아니에요. 길어야 한두 페이지 정도고 짧으면 이렇게 반 페이지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는 사파와 레시피로 채워져 있다고 보시면 돼요. 사실 에세이라고 하지만 이 책은 정말로 음식이 메인인 책입니다. 이 길지 않은 글 파트도 대부분 저자의 생각이나 의견이라기보다는 순수하게 어떤 식재료를 키우고 그 재료로 음식을 만들어 먹는 과정에 대한 묘사예요. 겨울에 파종한 시금치를 어떻게 수확하는지, 이렇게 수확한 시금치로 김밥을 말고 또 봄볕 아래서 먹으면 어떤 맛이 나는지 이렇게 잔잔하면서도 힐링이 되는 글들이 한 권 가득 담겨 있습니다. 읽는데 시간과 에너지도 많이 필요하지 않고 정말 가볍고 즐겁게 볼 수 있는 책이니까 평소에 먹방은 물론이고 가벼운 에세이류를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누구나 재미있게 읽으실 만한 책이에요. 잠들기 전에 침대에서 읽으면 좋은 꿈을 꾸게 될 것 같은 그런 책입니다. 다음으로 보여드릴 책은 권여선 저자의 음식 산문집 오늘 뭐 먹지입니다. 이 책은 앞에서 보여드린 먹이는 간소하게와 비슷하면서도 상당히 다른 책이에요. 일단 비슷한 점이라면 음식 에세이라는 핵심적인 공통점이 있고요. 큰 구성이 봄, 여름, 가을, 겨울 4계절로 되어 있다는 점도 같습니다. 중간중간 귀여운 일러스트가 들어간다는 점도 똑같고 지금 보시면 이 표지의 느낌도 상당히 비슷하지 않나요? 하지만 이 안에 담긴 글의 느낌만큼은 정말 천지 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먹이는 간소하게가 순한 맛이라면 오늘 뭐 먹지는 완전 매운맛이고요. 영화에 비유하자면 두 책은 리틀 포레스트의 김태리 먹방과 황해의 하정우 먹방만큼이나 다릅니다. 당연히 이 책이 하정우 먹방이겠죠? 먹이는 간소하게에는 대부분 직접 키우고 만든 음식들이 등장하는데요. 완전한 채식은 아니지만 대부분 담백하고 부담 없는 채소 위주의 요리들이 나옵니다. 반면 오늘 뭐 먹지에는 저자가 직접 만든 음식뿐만 아니라 사 먹고 얻어먹는 음식들도 자주 등장하는데요. 채식은커녕 온갖 내장들이 가득 들어있는 투박한 국밥이나 입에서 불이 나게 매운 땡초 볶음처럼 기름지고 자극적인 음식들이 메인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이 책에 등장하는 대부분의 요리들이 한 끼 식사라기보다는 술안주라는 점입니다.
이 저자가 엄청난 애주가라는 사실은 서문만 읽어봐도 절절히 와닿는데요. 그 느낌을 확인하실 수 있도록 이 부분을 조금만 읽어드릴게요. 세상에 맛없는 음식은 많아도 맛없는 안주는 없다. 음식 뒤에 안주자만 붙으면 못 먹을 게 없다. 내 입맛을 키운 건 파라리 소주였다. 달랑 세 문장 읽었는데 앞으로 이어질 본문에서 어떤 이야기들이 펼쳐질지 확 감이 잡히죠. 술에 대한 이야기가 주류인 만큼 저자의 생각이나 개인적인 경험에 대한 이야기도 굉장히 자세하고 깊이 있게 묘사됩니다. 왜 우리가 밥을 먹을 때는 하지 않을 이야기라도 술이 들어가면 술술 나오잖아요. 저는 다른 무엇보다도 이 솔직함이야말로 이 책의 가장 큰 매력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음식 에세이가 읽고 싶은데 가벼운 힐링물보다는 조금 더 진지한 글이 읽고 싶을 때, 그리고 순한 맛보다는 강렬한 매운맛이 확 땡길 때, 그럴 때 읽으실 책으로 강추합니다. 세 번째 책은 줄리언 반스의 요리 에세이 또 이따위 레시피라니입니다. 줄리언 반스는 부커상 수상작이자 2017년에 영화화되기도 했던 명작 소설 예감은 틀리지 않는다로 이미 잘 알려진 작가죠. 이 제목에 들어간 이따위라는 센 단어만 봐도 이 책이 마냥 요리를 찬양하거나 아름답게 묘사하기만 하는 그런 글이 아니라는 사실은 어느 정도 짐작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그 짐작은 맞습니다. 이 책은 저자가 세상에 존재하는 여러 요리법과 요리책들을 보고 너무나 못마땅한 나머지 그런 불평, 불만을 쏟아내기 위해서 쓴 글이거든요. 줄리언 반스는 자기 자신을 늦가기 요리사라고 소개하는데요. 어릴 때는 남자가 부엌에 들어가면 안 된다고 생각하신 보수적인 부모님 때문에 요리할 기회가 전혀 없었대요. 그러다가 어른이 되고 나서야 직접 음식을 만들어 먹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막상 요리책을 보고 뭔가 만들어 보려고 하니까 이게 전혀 뜻대로 안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요리 레시피를 보면 이런 식으로 써 있잖아요. 소금을 조금만 넣으세요. 프라이팬을 중불로 예열하세요. 요리에 어느 정도 조예가 있는 사람이라면 이 정도의 지침만 보고도 대충 이해를 하겠지만 요리가 난생 처음인 저자로서는 이 조금이 어느 정도인지 중불이 어느 정도인지 전혀 감이 안 잡혔던 거예요. 이런 상태에서 만든 요리들이 안정적으로 성공했을 리가 없겠죠. 이 책에는 이렇게 막막한 상황에서 새로운 요리들에 하나씩 도전하는 저자의 모습이 진솔하게 담겨 있습니다. 때로는 얼떨결에 성공해서 본인이 가장 놀라기도 하고 때로는 처참하게 실패해서 완전히 침울해지기도 하는데요. 그 중간중간에 자신에게 시련을 주는 요리책과 그 요리책을 쓴 요리사와 그리고 그 요리사가 사는 세상에 대한 불만이 양념처럼 뿌려져 있습니다. 한마디로 굉장히 까칠한데 이상하게 정이 가는 오래된 노포 맛집의 욕쟁이 할머니 같은 그런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리 초보자라면 폭풍 공감하면서 또 요리를 잘하는 분이라도 한때 실수투성이었던 과거의 나 자신을 떠올리면서 누구나 즐겁게 읽을 수 있는 그런 에세이예요. 마지막으로 보여드릴 책은 엄밀히 말하면 음식 에세이는 아니지만 마니아들 사이에서는 그 어떤 책보다 더 식욕을 돋운다는 그런 평을 받고 있습니다. 그 주인공은 바로 무라카미 하루키의 에세이집 쿨하고 와일드한 백일몽인데요. 하루키는 소설만큼이나 이 에세이에 대한 팬층도 굉장히 두터운 작가죠. 하루키의 작품을 읽으면 그 줄거리가 주는 재미와 감동과는 별개로 세 가지 요소가 강렬하게 당기는 이상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 세 가지란 바로 음식과 재즈, 그리고 고양이인데요. 작품 중간에 잠깐씩 등장하는 음식이나 음악, 반려동물에 대한 묘사가 굉장히 흡입력 있기 때문일 거예요. 이런 무라카미 하루키의 작품들 중에서도 오늘 제가 들고 온 책은 그 전설적인 토끼정 에세이가 실려있는 쿨하고 와일드한 백일몽입니다. 이 토끼정은 우리나라에서도 몇 년째 영업 중인 식당 체인점의 이름이기도 하죠. 이 식당의 이름과 컨셉을 하루키의 에세이에서 따왔다는 이야기가 학계의 정설입니다. 토끼정은 이 책에 등장하는 하루키가 가장 사랑한다는 단골 식당의 이름이에요. 수수하면서도 정갈하고 무엇보다도 믿기 어려울 정도로 맛있다는 음식에 대한 묘사가 한 꼭지 전체에 걸쳐서 이어집니다. 튀김옷이 아라리 살아있다는 바삭바삭한 크로켓이나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탱탱하다는 스파게티 면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이어지는 거죠. 이 글을 다 읽으면 정말로 이 가게 어디야, 당장 찾아가고 싶다, 이런 생각이 절로 듭니다. 실제로 하루키의 광팬들이 이 토끼정을 찾기 위해서 저자가 산다고 알려진 동네의 모든 골목을 이잡듯이 뒤지고 다닌 적도 있었대요. 하지만 결국은 아무도 못 찾았다고 합니다. 이 토끼정이 정말로 작가의 단골 식당인지 아니면 동네에 이런 식당 하나 있으면 참 좋겠다라고 상상하면서 쓴 허구의 산물인지는 지금까지도 미스테리로 남아 있습니다. 어쨌든 이 에세이는 제가 살면서 읽어본 모든 글 중에서 단연 가장 식욕을 자극하는 글이에요. 꼭 토끼정 주인 편을 제외하더라도 이 에세이집 안에는 비프 스테이크나 채소 장아찌처럼 다양한 음식들이 등장해서 글맛과 입맛을 동시에 살려줍니다. 음식과 음악과 고양이를 사랑하는 분이라면 아주 즐겁게 읽으실 수 있을 거예요. 먹방을 유발하는 음식 에세이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나요? 오늘 이 영상의 제목은 먹방 책 속에 1탄으로 붙여봤어요. 제가 먹고 읽는 낙으로 살아가는 사람인 만큼 이런 영상이 이번이 끝일 리가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시간 관계상 소개하지 못한 좋은 에세이들도 너무 많고 멋진 식사나 정갈한 식재료 이야기가 등장하는 소설이나 인문서도 너무 많습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맛있는 책을 많이 읽고 또 잘 정리해서 자신있게 추천드릴 수 있는 책 속의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제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모두들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